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독서실도 못 가고 왜 도서관도 문을 많이 닫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집공 너무 짜증나네요. 집공 너무 짜증나네요. 하루에 10시간씩은 기본이었는데 집공하니까 반토막 나고 이렇게 써있는 글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약 3년 정도 집에서 공부했던 자칭 프로 집공러인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집에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이 짜증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노하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도서관, 그리고 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정이 되신다면 기왕이면 저는 독서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스파르타 독서실로 가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집공을 했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쓰고 이제 독서실을 가면 확실히 조금 편합니다. 같은 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조금 더 확실히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학원에서 또 시간표를 다 짜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백색 소음도 들려주고 핸드폰도 다 걷어가니까 확실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정이 되신다면 저는 관리형 독서실을 가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지만 뭐 긍정적인 형편을 떠나서 그래도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일단 처음에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약간 성격이 조금 그런 성격이에요.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극받고 의지가 생기고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약간 힘이 나고 뭔가 동지애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개인 독서실보다는 이렇게 다 앞에 트여있는 그런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뭐 금전적인 비용, 밥 먹는 비용을 다 제치고 나서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딱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간식을 못 먹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였는데 저는 머리를 쓰면 열량 소모가 빨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면 배가 금세 꺼지고 막 당도 필요하고 간식을 너무 먹고 싶고 배고프고 이런데 열람실에서는 막 까자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고 남들 눈치 보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간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간식을 먹고 들어오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 죽겠는데 간식 먹으러 나갔다 와야 돼? 또 제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소화기관이 약한데 이제 제때제때 안 먹어주니까 위가 계속 쓰리더라고요. 위산이 분비가 많이 돼서 밥이나 그런 걸 계속 먹어줬었어야 되는데 또 우유 같은 거를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체하고 이랬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번째 불편했던 점도 이제 앞에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건데 소화가 잘 안 됐고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공부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고 바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소화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쪽잠 같은 거를 잘 때도 엎드려서 자니까 위가 눌려가지고 소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트름이나 가스가 나오려고 하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이러는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고 너무 막 내가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을 때도 냄새 날까 봐 너무 걱정되고 이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장실을 계속 안 가고 참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뭔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저는 집공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들고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애초에 사람이 생리 현상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 막 하루에 5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맨날 자고 막 핸드폰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시험이 가까워 오고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공부를 하려고 방안을 계속 찾게 되고 돌파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침대, 잠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영상은 이제 이전에 찍었던 게 있어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아침에 저는 강제로 일찍 일어났죠.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를 하면 바로 뒤에 편안한 침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조금만 쉬려고 해도 침대에 가서 누우면 완전 3, 4시간 꿀잠 자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아예 방에서 침대를 빼버렸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침대를 뺐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예 이불을 걷었어요. 이불이랑 베개만 치워도 생각보다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내가 눕기는 하는데 너무 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눕기는 하는데, 그래도 추워서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불 덮고 베개 베고 편하게 자는 것보다는 빨리 깨게 되더라고요. 근데 침대에서 자는 그 1~2시간도 공시생한테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그냥 아예 침대를 빼버렸습니다. 침대를 만약에 뺄 곳이 없다면 침대 위에 물건 같은 거를 잔뜩 쌓아가지고 아예 못 눕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책상에서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건강에는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수험생은 지금 물불 가릴 게 아니거든요. 1분 1초가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진짜 책상에서 이렇게 턱 괴고 자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자기도 했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극강의 피곤함을 느끼면 앉아서도 잘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내 쿠션 어디 갔지? 그냥 앉아서 이런 쿠션 있잖아요. 배에다가 원래 이렇게 공부할 때 배에 이렇게 받치고 쓰던 쿠션이었는데, 이거를 목에다가 받치고 이렇게 그냥 진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자고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베개가 없으면 불편해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나기는 하는데 목이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너무 건강에 확실히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진짜 내가 너무 절박하다 싶을 때 이렇게 앉아서 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잠과의 유혹에서는 조금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혹 두 번째로는 집중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냥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핸드폰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그 핸드폰을 잠그거나 아니면 어플들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추천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애초에 핸드폰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무조건 서랍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넣어놔야 돼요. 확실히 눈에 안 보이면 핸드폰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을 때 집중이 안 된다, 그냥 집중이 안 돼,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나는 책상에 앉아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 이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독서대, 책상 위에 놔두는 독서대를 샀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그냥 이제 판때기 같은 걸로 시야를 막아두는 것보다는
큰 독서대가 있어서 내 방을 아예 독서실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첨부할 텐데 저는 이 독서대를 사서 정말 공부의 효율도 올랐고 확실히 소음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딴 생각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대는 3면이 벽이니까 메모지 같은 것도 붙이기 쉬웠고 그래서 저는 독서대도 정말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이제 애초에 실 공부량을 늘려야 하는데 내가 핸드폰도 안 하고 독서실 칸막이도 다 쳐놨지만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멍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채웠냐면 캠스터디라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캠스터디가 뭔지는 뭐 다른 영상들이 많고 또 정보들이 많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저는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외장캠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구름이 캠스터디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피어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이게 유료로 전환이 되고 그러고 나서 구름이로 넘어왔었어요. 근데 구름이도 지금 현재는 유료화가 되어버려서 이거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저는 돈을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캠스터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캠스터디도 정말 여러 가지 방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하루에 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시간 스터디를 들어가면 되고 원하시는 방이 없으면 내가 직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수험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스터디를 한번 구해보시고 또 요즘에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구하니까 아마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캠스터디를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게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나는 오히려 공부하는 거를 보느라 내 공부를 못하겠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공부하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공부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물론 그랬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게 재밌고 신기하니까 그거 보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에도 보이시다시피 저는 아예 노트북 화면을 저 위로 올려놨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로 하기보다는 시야에 안 보이는 곳, 내 감각에서 떨어진 곳에 놔두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그냥 위에 올려두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규칙이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10시간 공부를 하겠다. 나는 10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딴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딴짓도 못하고 캠스터디에 예를 들어서 뭐 30분 이상 자리 비우기 금지 이런 규칙이 있다면 잠도 안 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율 캠스터디를 선호했지만 시간표제 캠스터디도 있어요. 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해서 무조건 10시간을 채우는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아예 진짜 스케줄제로 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러한 규칙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진짜 나한테 맞는 규칙을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형 관리형 독서실이랑 비슷한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가장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까 읽었던 글에서 보면 동물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거면 왜 동물을 키웠냐 이거는 진짜 책임감에 있어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산책하고 밥 주고 뭐 목욕시키고 발 닦여주고 병원 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럴 거면 왜 데려왔냐고. 뭐 저도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니면 뭐 다른 가족분들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우리 같이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핑계를 대지는 맙시다. 가족들이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 또는 뭐 옆집에 개가 너무 짖는다 아니면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외부 소음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소음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이해를 해줘서 알아서 조용히 해준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고 밖에서 공사하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지경이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귀마개를 낀다던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튼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예민하면 공부를 하는 게 힘들지 않나. 저도 예민한 편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외부 스트레스들까지 하나하나씩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신경을 안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는 게 생각보다 시험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장에는 정말 오만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리 떠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 몸 움직이는 사람 그냥 왜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려고 시험 치러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시험장 분위기가 너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사람이 그 압박감도 있고 더 크게 들려서 너무 예민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부터 그냥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름이 왜 이너피스이겠습니까? 저도 진짜 예민한 사람인데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가족들이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이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못하겠고 건강에까지 위험을 끼친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를 포기를 해야겠죠. 너무 공부가 하기 힘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집공이 너무 힘들다는 글에서 댓글이 이런 게 달려 있었어요. 전국 모두가 같은 상황일 겁니다.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냐의 차이만 있을 겁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에 진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밖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냥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단점도 있지만 적응만 한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15시간 공부하는 법이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이 있는데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려면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순수한 공부량도 늘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좋은 점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집에서 공부하기를 결정하신 분들 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안을 뭐 극단적으로 침대를 바로 치우지는 않더라도 하나씩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집에서 공부하는 게 뭐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글을 또 달아드리겠고요. 이것 말고도 또 순수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법이나 애초에 잠을 참는 법, 뭐 제가 공부를 했던 스터디 등등 다양한 것들을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럼 안녕!